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의 손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손톱 표면에 세로로 길게 줄이 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라 마치 박고랑처럼 변해버리진 않았나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핸드크림만 바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해독 공장인 간과 노폐물 처리장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장기들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늘푸른 건강 소식에서는 손톱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고 죽어가는 장기를 되살리는 놀라운 비법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인 줄 알았는데 암이라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난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우리 몸은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손톱에도 주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세로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톱에 생긴 세로줄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김모 주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톱이 자꾸 거칠어지고 세로로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비싼 영양제도 발라보고 네일숍에 가서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일숍 원장님도 그저 손톱이 많이 건조해서 그렇다며 보습 관리만 열심히 해주셨다고 해요. 손톱이 조금 얇아지고 잘 부러지긴 했지만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감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만성 신부전증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여사님의 손톱을 보시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몸에 다른 이상은 없으셨냐고 말이죠. 김 여사님은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손톱의 세로줄과 색깔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병이 생기면 어떻게든 주인에게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70% 이상 망가지기 전에는 통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통증 대신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기 쉽고 정확한 곳이 바로 손톱입니다. 물론 모든 세로줄이 심각한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로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조갑종렬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이 거칠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검은색 세로줄이 생겼다면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하고 손톱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하면서 끝부분만 붉다면 간 경변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김 여사님처럼 손톱의 반은 하얗고 반은 붉은 갈색을 띈다면 신장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손톱의 변화만으로도 전신 질환의 징후를 90% 이상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의 변화를 영양 부족이나 곰팡이 감염 정도로만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바르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관찰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을 보시듯 여러분의 손톱도 매일 한 번씩 사랑스럽게 들여다봐 주세요. 어제와 다른 줄무늬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색깔이 탁해지지는 않았는지, 모양이 찌그러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의 사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내 손톱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손톱이 우리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손톱은 당신의 몸속을 보여주는 생중계 TV. 자동차가 고장나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죠.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주전자 모양 불이 켜지고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느낌표가 뜹니다. 운전자는 본네트를 열어보지 않아도 계기판만 보고 차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계기판이 존재합니다.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말단에 붙어 있는 작고 단단한 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장기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주는 고화질 TV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을 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손톱은 피부의 일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과 같은 단백질 덩어리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톱이 만들어지는 곳인 손톱 뿌리, 즉 좁은 부위에는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온몸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시 노폐물을 싣고 돌아옵니다. 이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힘차게 돌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분홍빛 건강한 손톱입니다. 만약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아지거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가장 먼저 손톱에 기록됩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해에 가뭄이 들었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손톱은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건강 성적표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거대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간은 이 공장에서 원료를 해독하고 가공하는 화학 공장이고, 신장은 폐수를 처리하는 정화조입니다. 그리고 손톱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최종 제품입니다. 만약 화학 공장인 간이 고장나서 불량 원료를 내보내거나 정화조인 신장이 막혀서 더러운 물이 역류한다면 최종 제품인 손톱이 매끈하고 예쁘게 나올 리가 없겠죠. 울퉁불퉁하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쉽게 부서지는 불량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을 간의 기운이 외부로 드러난 곳이라고 하여 조갑은 간지화라고 부릅니다. 간의 상태가 좋으면 손톱에 윤기가 흐르고 단단하지만 간열이 부족하면 손톱이 마르고 잘 부서진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손톱의 주성분인 단백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 손톱 색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톱 밑에는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어서 혈관의 색이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손톱을 눌러보는 것입니다. 손톱을 눌렀다가 떼었을 때 붉은색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손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으로 얼굴색을 감추고 좋은 옷으로 몸매를 가려도 손톱만큼은 여러분의 몸속 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손톱은 한 달에 약 3mm에서 4mm 정도 자랍니다. 손톱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리죠. 즉 지금 여러분의 손톱 끝부분은 6개월 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손톱 뿌리 부분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손톱 중간쯤에 가로로 깊은 홈이 파여 있다면 한 3개월 전쯤에 심하게 앓았거나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빴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를 보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장기에만 집중시키느라
손톱 만드는 공장을 잠시 멈췄던 흔적입니다. 이제 손톱이 단순히 매니큐어를 바르기 위한 도화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말초 신경과 모세혈관이 밀집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계기판에 뜨는 구체적인 경고 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나쁠 때와 신장이 나쁠 때 손톱 색깔과 모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해결하려다 큰일 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톱에 이상한 줄이 생기거나 색이 변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짙은 색 매니큐어로 덮어버리거나 손톱 표면을 갈아내는 버퍼로 싹싹 문질러 없애려고 하시죠. 민간요법이라며 식초 물에 손을 담그거나 봉숭아 물을 들여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검은 테이프를 붙여서 안 보이게 가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경고등을 가린다고 엔진 고장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병을 키워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가지 손톱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테리 네일과 린지 네일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테리 네일입니다. 손톱을 자세히 봤을 때 손톱의 대부분이 창백한 흰색으로 변해 있고 손톱 끝부분만 좁게 분홍색이나 붉은색 띠를 두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테리 네일입니다. 마치 유리에 김이 서린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탁한 손톱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국의 의사 테리 박사가 간 경변 환자들에게서 이런 특징을 발견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혈액 속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거울 속 내 손톱이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당장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 경변뿐만 아니라 우혈성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도 이런 손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 린지 네일입니다. 이것은 반반 손톱이라고도 불립니다. 손톱의 뿌리 쪽 절반은 하얗고 끝 쪽 절반은 붉은색이나 갈색을 띠는 아주 독특한 모양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 독소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손톱 끝부분을 갈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의 약 20%에서 40%가 이런 손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손톱이 반반 치킨도 아니고 이렇게 색깔이 뚜렷하게 나뉜다면 신장이 투석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일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손톱이 숟가락처럼 움푹 파이는 스푼형 손톱은 철분 결핍성 빈혈의 강력한 증거이고 손톱이 시계 유리를 덮어놓은 것처럼 둥글게 솟아오르는 곤봉지 현상은 폐암이나 심장질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 손톱에 검은 세로줄이 생기면서 줄의 너비가 점점 넓어지고 경계가 흐릿해진다면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손톱이 울퉁불퉁해졌다고 해서 손톱깎이에 달린 줄이나 사포 같은 도구로 손톱 표면을 마구 갈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끈하게 만들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손톱을 얇아지게 만들어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손톱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지워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손톱 영양제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오일을 바르거나 젤 네일을 두껍게 올려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손톱의 숨통을 조이는 일입니다. 손톱도 피부처럼 숨을 쉬어야 하는데 두꺼운 화학 약품으로 덮어두면 손톱 밑에 장기 정보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손톱은 연한 분홍빛을 띠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눌렀을 때 통증이 없고 단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톱이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민간요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과를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 손톱은 우리 몸이 공짜로 제공하는 최고의 건강검진표입니다. 이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색깔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부터 망가진 손톱을 되살리고 덩달아 간과 신장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특급 비법을 4단계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죽어가는 손톱과 장기를 살리는 기적의 습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손톱 상태가 영 마음에 들지 않고 피로감이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 속 비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손톱은 단백질 덩어리이고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비법은 손톱에 재료를 듬뿍 넣어주는 단백질 폭탄 식단입니다. 손톱이 얇아지고 세로줄이 생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벽돌이 모자란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고기 먹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흡수율이 좋은 달걀과 두부를 공략하세요. 특히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손톱 구성 성분인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인 비오틴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 2개만 드셔도 손톱이 눈에 띄게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붉은 살코기나 굴 등을 통해 아연과 철분을 보충해주면 손톱에 붉은 핏기가 돌면서 생기가 살아납니다. 아연은 세포 재생을 돕는 1등 공신이라 손톱의 흰 반점을 없애는 데도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간을 살리는 초록색 청소부들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이 지치면 손톱이 노랗게 뜨거나 탁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의 독소 배출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그냥 드시기 힘들다면 살짝 쪄서 쌈을 싸 드시거나 아침에 사과 반쪽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손톱에 탁한 기운이 걷히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을 춤추게 하는 검은 보석들을 챙겨 드세요. 한의학에서 검은색 음식은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같은 블랙푸드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노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밥 지으실 때 검은 콩 한 줌만 더 넣어보세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칼륨이 풍부한 오이나 배 같은 과채류를 드셔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시면 손톱의 반반 색깔이 서서히 옅어지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 신부전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손톱 끝까지 피가 돌게 만드는 손가락 박수와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손끝치기입니다. 양손의 10손가락 끝을 서로 마주 대고 탁탁 소리가 나도록 부딪혀주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해보세요. 손끝의 모세혈관이 자극되면서 찌릿찌릿한 느낌과 함께 혈액순환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르실 때 그냥 쓱 바르지 마시고 손톱 뿌리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 뿌리 쪽에 있는 조모라는 곳을 자극하면 손톱 성장이 촉진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매끈한 새 손톱이 자라나옵니다.
5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속 가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손톱의 세로줄은 건조함의 상징입니다. 밭이 가물면 쩍쩍 갈라지듯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손톱도 갈라집니다. 하루 8잔의 미지근한 물은 보약보다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순수한 맹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의 중요성입니다. 손을 씻고 나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손톱도 피부이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바세린이나 큐티클 오일을 손톱 주변에 듬뿍 발라주고 비닐 장갑을 끼고 10분 정도 팩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톱 뿌리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어진 세로줄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6개월 뒤 여러분의 손톱은 윤기가 흐르는 분홍빛 보석처럼 변해 있을 것이고 덩달아 여러분의 간과 신장도 활력을 되찾아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달걀 하나 삶아 드시고 손끝 박수 한번 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톱이 보내는 경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신호등 손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던 손톱의 세로줄과 색깔, 변화가 사실은 우리 몸속 장기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간이 힘들면 손톱을 하얗게 만들어 쉬게 해달라고 조르고 신장이 지치면 손톱색을 반반으로 나누어 제발 노폐물을 줄여달라고 호소합니다. 무심코 보아 넘겼던 세로줄은 나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수분과 단백질이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손톱을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달걀과 두부 같은 단백질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십자화과 채소로 간을 청소하며 검은 콩과 깨로 신장을 응원해 주세요. 틈날 때마다 손끝을 부딪히며 혈액순환을 돕고 충분한 물 한 잔으로 몸속 가뭄을 해소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손톱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험한 일 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하며 주머니 속에 감추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 손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훈장을 조금 더 반짝이게 닦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톱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뤄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손톱 건강뿐만 아니라 몸속 건강까지 챙기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손톱을 볼 때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을 떠올려 주시고 작은 변화라도 보이면 바로바로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알차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부전증으로 2일에 한 번 신장 투석 받던 분이 투석 없이 정상적으로 지내시고 계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치유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치유의 현장을 찾아가 보세요. 당신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던지 간에 당신도 이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간증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네. 살아나신
주목하신 분. 주목하시기 할렐루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장례를 준비하셨다가 살아나셨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이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심부전증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심부전증과 대장암 사기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신장 투석을 하시고요. 지금 병원을 전혀 안 가시고 신장 투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멀쩡하시다고, 지금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고 지금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요. 원래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몸에 요독증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몸에 소변에 독이 이렇게 소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이 퍼져서 온몸이 붓는 부종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되는데, 지금 호흡 곤란 전혀 없고요. 지금 붓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지금 계속 전화가 옵니다. 왜 지금 응급실 실려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병원을 오지 않으시냐고 지금 계속 지금 병원에서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도 지금 내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고 너무 건강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전증을 놀랍게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분이 원래 대장암 사기로 장례를 준비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대장암 사기의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식사도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지금 그 어떤 통증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으셔서 정말 이렇게 한 걸음도 걷기가 어지러울 정도로 극심한 빈혈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도받으면서 그 빈혈기가 점점 없어지셨는데요. 지금은 깨끗하게 빈혈도 치유되었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